절대 열어서는 안 될 등골 오싹한 이야기.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봉인되고 꽁꽁 가둬둔 이야기. 함부로 손대는 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안녕하세요.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될 금기된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괴담노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주 상큼한 봄이 우리 저기 블링블링이 상큼하죠? 저기 어머, 어유 왜 괜찮잖아. 안악수나무는 맞아요? 맞아요. 컨셉 맞아요? 안악수나무 맞아요. 어. 제가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번에 네. 살짝 조금 뻗어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괴담 네, 노트가 네, 전 네, 세계로 네. 이집트에서 한번 네. 와봤습니다. 전 샤크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봄 하면 좀 생기 있고 기운 넘치는 네. 그런 계절인데 저만 그런가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약간 조금 뭔가 피곤한 그런 느낌. 네, 다크서클도 좀 내려오고. 네. 그렇죠. 네. 지금도 왜 약간 내려와 있는 거죠? 지금 약간 컨셉이에요, 컨셉. 아, 그래요? 네. 확 갇혀야겠네. 그렇죠, 갇혀야죠. 예, 예. 갇혀야죠. 사실 저도 최근 들어 하품이 좀 많이 나고요. 네. 밥 먹고 나면 약간 네. 나른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식곤증 같은 느낌? 맞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커피 또 한 잔씩 마시고 하면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젊으니까 뭐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요. 예. 뭐 와닿지 않나 그러나 봐요. 봐요. 금방금방 회복도 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라처럼 깨어나는 거죠. 네. 벌떡벌떡.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상민 씨가 봄을 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약간 어. 형님 나이쯤 되면 네. 좀 봄을 좀 타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제 주변에 계신 형님들도 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바람이 날리는 꽃잎 보면서 네. 이게 한 살 더 먹었구나. 길 옆에 피는 개나리 싹을 보면서 한 살 더 먹었구나. 이게 그 형님들 보니까 갱년기 초기 알았어요.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네. 형님 사랑해가지고. 아직 갱년기 아니고요. 호르몬 예. 네, 그냥 한 살 더 먹은 거예요. 제가 갇힐게요. 확 네. 갇힐게요. 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금기 기록물을 공개해 주실 네 분의 만신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의상에도 봄이 왔네요. 오. 스튜디오가 좀 화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오늘 재미난 이야기, 금기된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더욱더 강렬하고 더욱더 오싹하고 캡사이신보다 더 매서운 만신전의 꽁꽁 숨겨진 기록들이 공개가 됩니다. 자, 그럼 어느 분이 먼저 열어주실까요? 안학수나무 씨? 네. 네. 네, 가장 먼저 가라가라 갇혀 있는 봉인된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대비궁 선생님이십니다. 대비궁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귀신의 길에 지어진 집. 대비궁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금기된 기록. 바로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집은 사람이 편히 쉬어야 하는 곳이어야 하죠. 하지만 어떤 집은 사람이 아니라 오싹한 존재가 쉬어가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집이 공포의 공간이 된 한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꿈꾸던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진숙 씨. 오래된 집이었지만 앞으로 평생 살 곳이 생겼다는 생각에 기쁘기만 했습니다. 잠깐만. 이러고 나가려고? 너도 참. 나 제대로 정리했는데. 아유, 아직도 이렇게 손이 가요. 아니, 그리고 주말에 그 아영이 인사 오라고 해. 진짜요? 바로 날짜 잡을게요. 사실 진숙 씨는 예비 며느리를 번듯한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 그동안 인사조차 못 오게 했었죠. 욕심이 있죠 또. 네. 네. 그렇게 큰아들의 결혼까지 순탄하게 잘 치르고 이제는 행복한 일상만 남아있을 줄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화장실에서 헛것을 보고 넘어지며 팔까지 부러지는데요. 저기 그 401호 이사 오신 분이시죠? 아유, 저 아래층 살아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네? 뭐가요?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뭐 있네, 뭐 있어. 네, 말하다가 마는 거 저거 와 찝찝한데. 우연히 만난 이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진숙 씨를 더 심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숙 씨가 눈치채지 못한 사이 평온했던 일상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큰아들 부부에게까지 일이 생기는데요. 우리 집에 가서 자면 안 돼? 아, 나 또 악몽 꿀 것 같아. 아,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아니, 내일 아침에 인사만 드리고 가자. 집에 기운이 안 좋네. 네. 그런가 봐요. 아, 자기 싫겠다. 이상하게 시댁에서 자고 갈 때마다 꿈자리가 사나웠던 아영 씨. 가위 눌리는 거. 아, 실할만 하네. 왜 며느리한테만 그럴까? 네. 그러네요. 그날도 역시나 괴로워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가 급하다고 그렇게 새벽에 갔어? 아니, 그리고 도대체 아영이는 어젯밤에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니? 아, 죄송해요. 아, 잠자리가 좀 불편했나 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시댁이 불편하면 앞으로 안 와도 된다고 그냥 해버려. 유난 떠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던 진숙 씨는 결국 큰아들 부부와 틀어져 버리는데요. 완전 오해다. 불편해. 아, 이게 고부 갈등으로. 다음 날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진 며느리는 결국 편마비까지 오게 됩니다. 어머. 그런데 진숙 씨 가족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들려온 큰아들의 사고 소식. 그리고 그 사고로 큰아들은 앞으로 평생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아니, 왜? 어떻게? 도대체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계속되는 비극에 괴로워하던 진숙 씨. 이웃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바로 진숙 씨 전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아서 도망치듯이 집을 팔고 나갔다는 겁니다. 아유, 부동산은 우리한테 집주인이 급하게 해외로 나가느라 싸게 내놓은 거라고 했잖아. 우리가 속은 거였어. 당장 전 집주인한테 확인해봐야겠어. 알아보니 실제로 전 집주인은 사고를 겪고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였죠. 이어지는 집안의 불행을 끊어내야 했던 진숙 씨는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집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여긴 귀신이 다니는 길이야. 그러니 사람이 못 살고 도망가지. 길이라고? 다니는 게? 아니, 집이 아니고 길이야? 진숙 씨네 집은 원래 귀도였습니다. 귀도? 귀도? 산을 깎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귀도를 막고 있던 사당이 없어졌고 자연스럽게 귀신들이 모여 들었던 거죠. 작은 아들이 느낀 의문의 시선부터 며느리의 악몽 그리고 큰아들의 사고까지 모두 귀신이 모여드는 집에 살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진숙 씨를 위해 저는 귀도를 정리해줬고 그 후로 진숙 씨는 평소 꿈꾸던 것처럼 행복으로 집을 채워갔습니다. 지금까지 안락해야 할 집에 생긴 문제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가족 전체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저는 정말 귀신이 싫어요. 진짜. 네. 아니, 그렇잖아요. 어렵게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그렇죠. 맞아요. 아니, 하필이면 그 행복해야 할 그 가정에 왜 이렇게, 아니, 뭐가 못마땅해서 그렇게 이렇게 피해를 줍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귀도 그 표현 자체가 어쨌든 귀신의 길이잖아요. 귀도. 네. 아니, 귀도고 뭐고. 아, 나 진짜 화나. 진짜 많이 네, 화가 많이 나셨나? 이입하셨어요, 이입. 네. 얼마나 어렵게 집을 마련하셨을 맞아요. 거야. 그러니까요. 좀 내 집 마련 어려운데. 그 전에 사연이 어땠는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아니, 귀도는 뭐고 실제 존재합니까? 귀도란 말 그대로 귀신들이 드나드는 통로인 셈입니다. 네. 저희가 이승과 저승이 엄연히 선이 있듯이 예.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과 귀신들이 존재하는 공간이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죠. 우리가 찻길이 아스팔트가 있고 오솔길이 있고 여러 갈래의 길이 있듯이 네. 귀신들도 자기네들만의 다니는 특정한 길이 있습니다. 아. 내가 거주하고 있는 내 집이 될 수도 있고 어우. 현재 우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이 촬영장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래요? 여기 안전해. 대기실 앉아 계시죠. 아. 지나가는 우리가 이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 그래 왜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헛것을 받네 그러잖아요. 네네. 네. 그 귀도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있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 테이블에서도 이쪽 이 가운데가 귀도. 아니, 근데 네. 우리도 옛날서부터 보면 예. 항상 사고가 나는 지역에서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가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표지판까지. 그렇죠. 그러면 그 귀도가 생기는 특정 조건이나 뭐 상황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계속 뭐 상시 열려 있나요? 우리가 왜 길을 가다가 네. 섬찟하거나 머리끝이 쭉 뻗친다거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해질 때. 예를 들어 남대문이나 우리가 커다란 쇼핑몰을 가더라도 네. 이상하게 지나갔는데 스치듯 쭈뼛쭈뼛할 때가 있고 있어요. 소름이 돋을 때가 있고 등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귀도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곳이 전체가 귀도가 아니고 네. 귀도를 우리가 통과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마을에 애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귀문으로 지목된 곳에 성황당이라든가 커다란 돌탑 아니면 오래된 천년나무 같은 것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전통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네. 요즘은 현대화로 인해서 많이 없어졌지만 네. 예전에는 마을 어귀에 성황당에 항상 돌 하나씩 누구라도 얹히고 자연스럽게 묵념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네. 사당이나 산신각을 지어 잡귀의 통제를 막았고 또 마을 어귀에 돌탑이나 성황나무로 홀룡들이 마을 안으로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어. 그러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보여주신 영상에서 말고도 좀 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실제 사연자에게는 제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정말 놀란 사연이 뭐였냐면 저승사자들의 거기가 쉼터라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아까 영상에서 아드님이 헛것을 봤잖아요. 네. 거울 속에. 근데 그게 저승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지껏 들어왔던 이사를 주인이 10번도 더 바뀌었는데 오셨던 분들이 다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좋지 못한 상황으로 그런 데가 나가게 있어. 되었다. 저승사자들이 머무는 우리의 휴게실이나 기숙사, 합숙소 같은 공간이었던 겁니다. 저승기숙사. 그렇죠. 와. 야. 근데 그게 일반인들도 가끔 느낄 때가 있다. 어떻게? 집을 봤는데 느낌이 안 좋아. 맞습니다. 집을 보러 갔는데 느낌이 좀 안 좋아. 네, 좀 그럴 때가 있어. 가지 말아야 이 집은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뭔가 나를 막 유혹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아, 현혹시키는. 그 조건들이 있어. 네네. 아, 그러면은 그것만 이 느낌만 내가 빼면 이 집은 괜찮아. 나한테 조건이. 근데 느낌이 안 좋을 때가 있어. 진짜 그러네. 그럼 느낌을 믿고 가시는 편이에요? 난 느낌을 믿고 가요. 와. 그러니까 왜냐면 그래 아유 나중에 하고 나와. 그럴 네. 때가 있어 느낌이.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대비궁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고요. 다음 봉인된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누구신가요? 네, 이번에 괴담 상자를 열어주실 분은 안진바위 보살 선생님이십니다. 안진바위 보살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악귀로 변한 노모의 한 맺힌 절규. 안진바위 보살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믿지 못할 이야기. 이 노트 안에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지극한 정성이 사실은 잔혹한 가면이었다면 이와 관련된 소름 끼치는 진실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처갓집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정철 씨. 요즘 들어 얼마 전 돌아가신 노모가 자꾸만 꿈속에 나타나는데요. 아 어머니 뭐가 그렇게 서운하신데요? 말씀을 좀 해보세요. 말씀을. 정철 씨는 꿈속이었지만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슬퍼하기만 하니 답답한 노릇이었습니다. 매형 오셨어요? 출장 갔다 오시느라 힘드시죠? 처남이 또 우리 어머니가 마실 한약 데운 거야? 아유, 미안해 번번이. 아이고 매형 그런 말씀 마셔요. 정철 씨는 출장이 잦은 탓에 자기 대신 늙고 병든 친모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처가 식구들이 늘 고마웠습니다. 어른들 힘나는 데엔 최고래. 장모님 드리고 이건 처남 용돈 써. 고마워서 그래. 이렇기에 정철 씨는 친모보다도 처가 식구들을 더욱 챙겼습니다. 사돈어른 더 드셔야 힘을 내죠. 박서방 왔는가? 아유 출장 갔다 오느라 고생 많았네. 아 고생은 장모님께서 하시죠.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정철 씨의 노모는 처가 식구들의 정성 어린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병환이 깊어져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우 안타깝다. 그러자마자 처가 식구들은 저를 집으로 오게 해서는 죽은 사돈 어른을 위해 당장 진옥이 굿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고 함부로 굿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진옥이 굿 좀 부탁드릴게요. 진정으로 진옥이 굿을 원하시면 사위분 동의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오자 처가 식구들은 당황해하며 그 뒤론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있나? 뭐가 있나? 이로부터 얼마 후 저는 한 남자로부터 급히 집으로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귀신한테서 괴롭힘을 받고 있는 처가 식구들을 살려달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집은 바로 얼마 전 진옥이 굿을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집 정철 씨네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그 집이었어요? 오. 어머. 못된 것들! 이 집에서 나가!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이게? 심지어 장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장모의 모습에서 얼마 전 돌아가신 정철 씨 노모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씌웠네. 아, 선생님 이러다가 처가 식구들이 큰일 나겠어요. 정철 씨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런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테마굿을 해서라도 어머니의 혼령을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혼령이 너무나 억울해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점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 이거 궁금해지네요. 아, 어따 쓸데도 없는 놓친네. 아, 이거라도 줄 때 고맙게 생각하고 드시오. 정철 씨가 출장을 가서 집을 비울 때면 처가 식구들은 사돈 어른을 구석방 냉골 바닥에서 자게 했습니다. 에? 이게 뭐예요? 아이고 배불러. 누나 이제 뷔페도 못 먹겠다. 아우 질렸어. 뷔페 먹으러 다니는 거야? 처가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거동하는 것도 힘든 영자 씨에게 살림도 시켰습니다. 사이올 시간 다 됐는데 빨리빨리 좀 하세요. 아, 진짜 걸리적거리네. 아, 진짜 어머니 그 눈치가 그렇게 없어요. 알아서 비키세요 좀. 아, 아들한테 얘기를 왜 열받아. 못하냐고. 진짜 앞에 이야기도 깜빡 속았어요 지금. 악마네 악마 이거. 사실 영자 씨는 아들인 정철 씨를 위해 가진 걸 다 털어 사업 자금도 대주고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내주었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또 젊었을 땐 손주들을 손수 키워도 주었습니다. 이후 처가 식구들이 들어와 나이 들고 병약해진 영자 씨를 구박하고 홀대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워. 정철 씨는 아내와 이혼 후 처가 사람들을 알거지로 만들어 집에서 쫓아냈지만 차가운 골방에서 죽어간 어머니 생각에 끝도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이고. 기가 막힌다. 정성으로 보였던 잔혹한 위선, 그 대가는 처참할 뿐입니다. 망자의 한은 결코 잠들지 않는 법이니까요. 선생님 지금 사례처럼 사실 살아생전엔 어머님이 천사 같으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돌아가셔서 이제 복수기가 된 것 같은데 네, 이런 일이 맞습니다. 종종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그 자체가 사람의 성품까지 완전히 바꿔 놓는지도 좀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살아서는 정말 예의 바르고 온순하고 모든 것을 다 배려를 하는 성품을 가져서 네. 이제 살다가도 만약에 돌아가실 때 저렇게 안 좋은 일을 겪는다라면 돌아가신 후에는 사람하고는 참 이제 죽으면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귀신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을 사실은 다 기억을 못 합니다. 저희가 구슬에서 망자를 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좋았던 것보다는 억울. 내가 한이 많았던 거, 아. 또 자식한테 못 해줬던 거, 이런 거를 더 많이 기억을 하죠. 맞아, 서운한 거.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해를 하고 사돈하고 같이 살았지만 죽어서는 너무나 억울했던 거예요. 열받죠. 그러니 저렇게 억울하니까 복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참아왔던 거예요, 그 세월을. 그러다 보니 배신감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 원호는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잔혹한 복수기의 형상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게 네. 귀신이 된 시어머니가 왜 하필 네. 장모의 몸을 골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한의 대상이 굉장히 여러 명인데 특정 인물을 그렇게 골랐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자식은 금이야 오기야 오야입니다. 네. 네. 우리 산 사람도 정말 부모한테 불효를 저지르고 폐륜하라고 해도 부모는 자식이 귀엽고 착하고 내 눈에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귀신도 자기가 동등하게 본인의 사돈인데 나를 알아줬어야 되는데 못 알아주니까 제일 미운 사람으로부터 찾아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장모가 가해의 주동자였으니 그녀의 몸을 빌려
본인이 당한 고통을 그대로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죠. 맞아. 그래서 진실을 폭로하는 게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복수였던 셈이죠. 그래서 장모의 영혼과 육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이지요. 네. 네, 맞아. 네,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해코지 당할까 봐 진호기 굿을 해달라는 건데 네. 이런 경우 뭐 그런 진호기 굿이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진흙의 굿을 해줘서도 안 되죠. 이미 완전히 진짜 사람으로 말하면 있어서도 안 되는 진짜 폐륜적인 짓을 저질렀어요. 자식이 부모만 죽이는 게 폐륜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굿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망자를 우애하는 마음은 한 일부분도 없는, 정말 한 톨도 없는 본인들 살 길만 찾으려고 쫓아내듯이 굿을 하면 영가는 자신이 또다시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두 번 죽이는 거. 예, 제가 사위인 정철 씨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맞아. 망자에 하는 가해자의 진심 어린 정말 진실된 참회가 없으면 그 어떤 구슬에도 결국에는 그냥 일시적인 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맞아. 아니 저 어저께 뉴스를 볼 때 이제 괴담 노트를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 네.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더라고.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 교통사고 난 환자가 네. 병원에서 엄마랑 같이 있다가 예. 바람 쐬러 나가고 싶다고 같이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보는 사람들을 다 때리고 카페 가가지고 네. 빵을 자르는 칼을 갖고 와서 그걸로 사람 위협하고. 위협하고 막 네. 그러다가 붙잡. 이제 경찰이 와서 네. 이제 페이저건을 4번 쏘아서 이제 잡았는데 교통사고가 났다. 병원에 왔다. 그리고 갑자기 엄마가 나가고 싶다고 하니까 엄마가 같이 나가줬는데 갑자기 미친 사람이 된 네. 거예요. 예. 야, 그냥 제가 또 해석을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분이 또 들어가서 그것도 일일이 말이 분석까지. 그 말이 무슨 말이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맞습니다. 그분한테 들어가서 네, 그분은 네. 사실은 모르고 네. 있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네. 행동을 의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엄마는 옆에서 계속 말려. 네. 근데 말리는데도 계속 때려 사람들. 들리지 않구나. 비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빙의는 정말 정해진 곳이 없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네, 일들을 맞습니다. 한 네. 거 아니에요. 네. 이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고 이제 이걸 자기네들이 면피하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대처를 하는 네. 이런 사람들은 아까 선생님들이 이제 사담을 나누시더라고요. 맞아요.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 말씀처럼 죄를 저지른 자 반드시 그 업을 받으리라. 네.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안진바이 보살 선생님의 잔혹한 괴담 노트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어느 분이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이야기는 부연사 선생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부연사 선생님 봉인 해제해 주세요. 가족의 생기를 갉아먹는 망자와의 동거. 부연사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잔혹한 이야기.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죽은 후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이건 과연 축복일까요? 지독한 그리움으로 시작된 망자와의 동거는 가족의 생기를 갉아먹는 잔혹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연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였던 수진 씨.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갔다 와. 운전 조심하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외출을 한 수진 씨. 이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뜨고 맙니다. 어린 민정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빠, 걱정 마. 엄마 곧 돌아오실 거야. 준호 씨는 이런 딸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이들의 삶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크게 달라졌는데요. 요즘 딸 민정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곧장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어떤 일 있었는지 알아? 말도 마. 그 지각대장 연우 있잖아. 걔가 요즘 민정이의 중요한 일과 중 하나는 소파에 앉아 엄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며 수다를 떠는 것이었는데요. 아빠인 준호신 이러는 딸이 너무 짠했습니다. 아유. 아, 엄마 있다 생각하고. 소파에 앉아있는 수진 씨는 산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학 100점 맞았어? 오, 우리 딸 최고. 이렇듯 망자인 수진 씨는 어린 딸과 남편을 두고는 도저히 이승을 떠날 수 없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어린 민정이의 눈에만 엄마가 보였던 것입니다. 민정아, 밥 먹자. 엄마, 나 밥만 먹고 와서 국어 시험 본 거 엄마한테 보여줄게. 인정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망자와의 동거는 하루하루 계속되었고 어느새 49일이 훌쩍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린 민정이는 하루가 다르게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망자인 수진 씨는 한결같이 소파를 떠나지 않았고 이곳에서 지냈습니다. 아유. 수진 씨는 왜 이토록 소파에 집착을 보였던 것이었을까요? 살아생전 늘 소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민정이를 임신했을 때도 그랬고 민정이가 아기였을 때도 바로 이 소파에서 안아 키웠습니다. 민정이가 커가면서도 늘 소파에서 함께했죠. 이렇듯 망자인 수진 씨에게 소파란 가족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산자는 산자의 길이 있는 것이고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이 있는 법이죠. 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해선 안 될 사람들이 함께하다 보면 탈이 나게 마련입니다. 아니 사장님, 아니 갑자기 거래를 끊으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잘 되던 준호 씨 회사가 점점 삐걱대더니 이젠 부도 위기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사업도 힘들어지고. 맞아, 아버님 일도 안 풀리시고. 아유. 민정아, 밥부터 먹어.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힘을 내지. 엄마 미안. 나 밥 좀 먹고 올게. 오늘 밤에도 우리 꼭 껴안고 같이 자자. 그렇습니다. 민정이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입니다. 준호 씨는 자꾸만 안 좋은 일이 생기자 결국은 제게 도움을 청했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한 맺힌 망자의 지독한 애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작기였으면은, 아니 차라리 악기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미련 없이 처리를 했을 텐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망자를 좋은 곳으로 보내려고 구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때면 무당이라는 직업에 회의가 들기도 하지만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안 돼. 엄마 가지 마. 엄마. 우리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해. 망자인 수진 씨 역시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먼 훗날에 그때 우리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민정이 내가 잘 키울게. 아. 눈물 나. 어떡해.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때로는 서로를 놓아주지 못하는 무거운 굴레가 되어 모두를 고통의 늪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이별의 아픔을 넘어 사랑하는 이를 위한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연사 선생님, 이번 영상은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였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망자가 가족에 대한 미련 때문에 집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좀 흔한가요? 아주 많죠. 네. 왜 그러냐면은 특히나 어린애를 두고 어머니가 됐든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네. 그 자식에 대한 애환이 구구절절히 그게 한이 맺혀서 저생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로 자주 찾아오시는 이제 내방자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특히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우연치 않게 본인이 또 뭐 감정에 의해서 또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을 때나 이런 분들이 죽음을 맞이하면은 그 영혼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이승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영혼은 산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음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한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결국은 산자나 죽은 망자나 모두가 망치는 길이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영상 속에 이 민정이처럼 원래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영혼을 더 잘 본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제 사촌 언니도 진짜 8살 땐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이제 원래 남산 쪽에 이제 그 묘자리를 알아보셨는데 그 남산의 옛 지명을 그 꿈에서 듣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맞아요. 아니, 뭐 그런 얘기도 저희 집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진짜 어린 아이들이 좀 더 잘 보기도 하나요? 그런 애가 많아요. 아이들은 순수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세상에 때가 하나도 안 묻어 있잖아.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부모 속에서 그대로 그냥 꽃이 피어서 네. 자란 아이들인데 영혼이 굉장히 맑기 때문에 잘 보입니다. 위험한 영향은 없나요? 위험하죠. 망자의 기운을 자꾸 소통을 하고 하면은 어른들도 위험한데 아이들은 더 위험하지.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이가 망자하고 소통하며 그 기운에 익숙해지면은 살아있는 산 사람에게 활기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로 자꾸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성장 과정도 삐뚤어지죠.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죠. 영상에서는 산자와 망자가 함께 지내고 그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건강이나 뭐 몸이 상당히 안 좋게 된 사례였는데 혹시 뭐 반대로 뭔가 아무 문제 없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있다고 좀 해주세요. 알고 있던 아니 왜 선생님이 네가 있다고 좀 해주세요 하면 있다고 할 거라고 생각했니? 너무 슬프니까요. 좀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지 아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너무 슬퍼서 그래요. 자, 이게 지금 슬픈 내용인데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간에 네. 망자하고 한 공간에 머무는 것 자체가 엄청 위험해요. 네, 그래서 하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영상 속의 민정이처럼 망자의 존재를 알고 지내는 경우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더 위험해요. 네, 더 위험하죠. 단순히 모른 채로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를 인식하며 감정이란 게 교류가 돼버리면 망자의 차가운 음의 기운이 산 사람의 생명력을 훨씬 더 빠르게 깊게 아주 깊숙이 갉아먹게 되죠. 결국 산자는 산자의 길을 가야만이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법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살아생전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껏 사랑도 해주고 내가 아는 이쁘고 좋은 말도 좀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 네. 사실 맞아요. 죽어서 해주면 뭐합니까?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부연사 선생님의 괴담 노트였습니다. 그럼 다음 노트의 주인공 어떤 분이시죠?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의 괴담 노트입니다.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 봉인 해지해 주세요. 호기심으로 깨어난 위험한 감각. 대국당 용해장군 선생님의 봉인된 이야기.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끔찍한 이야기는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누구나 영화 속 주인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결코 부럽지 않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취미 생활을 즐기다 공포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 대체 귀신이 어디 있다는 거야? 어릴 때부터 공포 웹툰을 즐기던 동현 씨는 어느새 공포 마니아가 됐는데요. 저런 분들 꽤 있으시죠? 너 거기 진짜 갔냐? 근데 여기 맞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 맞냐고. 야, 왜 대답이 없어? 통화 도중 갑자기 끊겨버린 전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어떤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바람 소리였나? 아이씨, 조금 더 가보면 뭐래도 나오겠지 뭐. 그렇게 동현 씨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이어가던 순간 이번엔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어허. 오, 무서운데요. 깜짝아. 동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현상에 시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야, 나 진짜 시겁했다니까. 야, 그래서 뭐 카메라에 뭐가 찍히긴 했어? 아, 기다려봐. 나 좀 확인 좀 할게.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영상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겁니다. 실망한 동현 씨는 공포 영화를 보며 아쉬움을 달래려고 했는데요. 야, 또 또 아쉬운 영화를 또 공포 영화로. 많이 하시네. 그렇게 한참을 영상에 몰입하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잘못 들었나? 하지만 그 뒤로도 영상을 보는 내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공포 영상을 보다 잠든 동현 씨. 동현 씨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깼는데요. 뭐야? 그리고 한참 후에 깨어난 동현 씨는 그저 악몽을 꾼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의 악몽 같은 현실은 계속되었죠. 어떻게? 오늘 한잔 할래? 나 오늘 그 순간 이상한 형체가 동현 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야, 왜 말을 하다가 말아? 뭐라고 그랬지 아까? 너 요즘 자꾸 왜 정신줄 놓고 있어? 야, 무슨 일 있냐? 동현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증상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료와 함께 회의 준비를 하던 동현 씨. 그때 동현 씨 눈에만 보이던 이상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기 저 까만 거 저 사람인가? 어디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인다며 우기는 동현 씨. 동료들에겐 동현 씨가 제정신이 아닌 걸로만 보였죠. 동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겠네요. 저분들도 무섭겠다. 이후 회사에서는
동현 씨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간 이제 왕따 당하는 거예요. 네, 불편하죠. 자꾸 이상하게 보인다고 하니까. 결국 동현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인터넷에 올리게 됐는데요. 얼마 후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자신도 흉가 체험을 다녀와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글을 본 후 저를 찾아오게 된 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동현 씨에겐 귀신이 붙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동현 씨가 신가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문제였죠. 뭐든 도가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취미생활이라고 해도 자신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지금까지 위험한 취미를 즐기다 귀신까지 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선생님, 사연 주인공처럼 평범한 사람도 흉가 체험을 하면 귀문이 열릴 수 있나요? 그럼요, 열릴 수 있죠. 아, 그래요? 흉가는 주인 없는 혼들이 많이 머물고 탁한 기운을 오랫동안 쌓여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환경에 계속 반복돼서 드나들면 본인도 모르게 감각이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아, 특히 기운이 약하거나 감이 있는 분들은 그런 장소에 가면 기운이 한순간에 튀어버릴 수 있기 맞아. 때문이죠. 맞아요. 또 흉가 외에는 신가물이나 기문살이 있는 사람은 등산 가는 것도 조심해야 해요. 등산도요? 네. 왜냐하면 산에도 운기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등산을 가게 되면 아침 일찍 갔다가 해 떨어지기 전에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맞아. 만약에 흉가 같은 그런 음침한 곳을 다니다가 막 선생님 말씀처럼 귀문이 열렸다면 어떤 증상을 알 수 있을까요? 사연 주인공처럼 귀신이 보이기 전까지 몇 가지 신호들이 있는데요. 네. 혼자 있을 때 자꾸 누가 지켜보는 거,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든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소름이 돋거나 특정 공간에 가면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또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벌리기도 하는데요. 평소에 안 그러던 사람이 안 마시던 술을 갑자기 마시던가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등 사람을 때리면서 난동을 부리기도 합니다. 네. 맞아. 그리고 눈에 안 보이던 게 갑자기 보이는데요. 눈앞에 뭐가 휙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형체는 보이지도 않아도 기운이나 인기척 같은 걸 느끼기도 합니다. 선생님, 그럼 이렇게 흉가 체험을 많이 다녀서 귀문이 열려버린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생활 공간의 기운을 밝게 바꿔서 양기를 충전해 주는 거예요. 집안에 음침한 기운이 도는 물건은 정리하고 낮에는 커튼을 열어서 햇빛을 들이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귀신은 밝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은 싫어하거든요. 또 생각이 많아지면 기문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잡념이 들지 않게 운동을 하거나 몸을 많이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귀신이 보이거나 말을 거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절대 아는 척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더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만약 귀문이 열려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왔다면 그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땐 부정한 기운을 몸속에서 뽑아줘야 하거든요. 이렇게 뽑아줘야 된다고요? 맞아요.
공포물을 자주 보거나 흉가 체험 같은 거를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주의 깊게 네, 맞습니다. 보셨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 저도 어릴 때 왜 그 폐교 있잖아요. 네네. 그 가끔 시골 가면 있거든요. 저 네. 꼭 거기 이제 같이 들어가자고 하는 제 주동자였는데, 야, 이제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냥 네, 이제 걱정 하덜덜 마세요. 네, 우리 만신 선생님들이 네. 우리는 잘 지켜주실 거니까. 맞죠? 그렇죠, 선생님? 지켜주실 거죠? 네. 지켜주실 거죠? 네. 지켜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아, 어쨌든 걱정은 접어두시고요. 대국당 용해 장군 선생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준비한 봉인된 이야기 모두 열어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 봉인됐던 괴담 해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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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봉인 해제하는 금기된 이야기 괴담노트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등골 오싹한 괴담노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무시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치 이렇게 하시고요. 네. 따뜻한 물 한잔 하시고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섭고 오싹한 괴담 이야기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괴담노트 봉인 완료.